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의 스마트 제조 부분을 담당하게 된 국민대학교 손병희 교수입니다. 네, 스마트 제조의 전략 분야를 정의해보면 전체적으로 기존 제조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하는데 그 디지털하는 기술이 ICT 기술입니다. 그 ICT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국가 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경기도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되고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최대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력은 공장 자동화 쪽에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인력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바로 이런 공장 자동화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민관 협력,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흔히 캄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캄프의 데이터는 스마트 공장에서 데이터가 흡수가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설비 장비 기업에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비의 어떤 부품의 예지 보전이라든지 유지 보수의 적정 기간을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 기업에서는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캄프에 녹여서 디지털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레이아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 전략이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혁신 3.0 정책으로 중소기업 혁신과 스마트 공장 지원 강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조 파트너십을 여러 정책에서 녹여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미국이 신제조업 전환으로 어떤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한다라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년이라는 전략으로 제조 강국을 위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30년 전에는 이런 스마트 제조 라인에서의 1위 국가였습니다. 기술력으로요. 그래서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본도 미래 투자 전략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개인 산업 구분해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 산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탄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된 파워가 막강한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리미엄 기계 장비 시장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제조의 단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 혁신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부분과 또 인적 자원 양성에 학교, 연구소, 그리고 기업 이런 어떠한 그 공급망 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와 전망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인공지능 시장과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향후 10년간 이 인공지능이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 도메인, 산업,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성장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은 크게
그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설비의 자동 제어 부분은 유럽 국가에서 또는 뭐 다른 그 특정 기업에서 막강하게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지만, 특히 이제 플랫폼이나 공정 장비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체 이 세 가지 분야로 개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개발에서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AI 솔루션과 오토ML을 결합해서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을 증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토M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과 예측, 그다음에 배포 과정까지, 배포 전의 과정까지 이거를 자동화시킨 머신러닝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시간과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 개발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 장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하나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익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수직 다관절 로봇을 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모델들이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우리가 많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스마트 공장 체계나 MES 시스템이나 생산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떠한 데이터를 잘 정제된 데이터를 스며들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유연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 개발 동향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리스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플랫폼과 서비스 또는 장비들 이런 영역에서 크게 스마트 기계에서는 엣지 시스템이 좀 눈여겨볼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관리에서는 스마트 설비 관리와 그 다음에 공정 제어 솔루션,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금 그 스마트팜 쪽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4.0에서도 스마트 관리의 보급형 스마트팜 솔루션이 전략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SCM이라든지 APS 이쪽 여전히 고도화 작업을 하는 전략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특정 중소기업,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전략 제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디지털 트윈, 흔히 또 이제 메타버스로 연결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 그 인공지능 기술에 AR, VR 기술이 접목해서 반드시 디지털 트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여러 기업들이, 핵심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략 제품 리스트에 디지털 트윈 생산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팜과 또는 스마트 축산 솔루션도 전략 제품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퍼 커넥티드 SC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플랫폼인데요. 인공지능과 IoT 이런 기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제조, 물류, 유통 서비스를 초지능, 초실감, 초연결화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2000대 초부터 SCM 혁신을 본격화했고요. 삼성전자도 휴대전화기에 주력하고 스마트폰에 활용할 수 있는 SCM 혁신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생산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이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실세계의 사람, 운영 환경, 기계 장치 이것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래전부터 GE가 항공기 엔진의 균열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보쉬와 그다음에 국내 기업 KT가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지능형 센서입니다. 산업용 지능형 센서는 통계 처리와 그 다음에 자동 교정 및 보상, 그리고 센서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게더링하면서 상황 판단과 이것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엔드 디바이스를 고도화시키는 그런 전략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플레이어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쉬와 그다음에 독일의 지금 여기에서는 GmbH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인베하르가 독일에 있는 기업으로서 이동성 솔루션과 소비재, 산업기술과 센서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한국센서산업협회가 창립이 됐고 국내 센서 산업 육성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용 스마트 제조 플랫폼입니다. 저렴하면서도 가벼운 중소기업형 스마트 제조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핵심 플레이어는 지멘스에서 마인드스피어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 SDS에서도 넥스플랜트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용 온사이트 엣지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핵심 플레이어는 마인즈랩이 있는데요. 특히 마인즈랩은 2021년 11월 23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엣지 컴퓨터 영역으로 핵심 플레이어로 나와 있는데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엣지 AI 플랫폼을 공개한 데에 큰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제조용 인간-기계 협업 패키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인간-기계 협업을 위해서 작업 모델링, 작업자 노하우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작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버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R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객체를 학습하고 인식하고 추적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입니다.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은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비전 성능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그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코드 리더기와 비전 프로 BD를 사용해서 이미지 기반의 바코드 리더를 시약 바코드 판독률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KT에서 코그넥스와 불량품을 가려내는 5G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설비 관리 시스템입니다. 설비 관리는 스마트 제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비에 대한 내구 수명 전 주기에 걸쳐서 고장을 예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토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의 응용 서비스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321건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2,520억 원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그런 전략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입니다. 전통적 생산관리 방식인 자재 소요량 계획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만든 새로운 생산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지멘스가 생산설비 제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등의 모든 산업 분야의 제조,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 업력이 거의 150년이 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다양성, 거기에서의 특성들을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영역의 핵심 역량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뒤칠세라 우리나라에서도 K에스텍에서
IT 미디어 플랫폼 토크 IT를 통해서 생산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용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스마트 제조 IT 솔루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레이어로 말씀을 드리면 최상위 레이어입니다. 그 최상위 레이어에는 MES, ERP, PLM, SCM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SAP가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SAP도 아시겠지만 독일 기업입니다. 그런데 IBM에서 나온 회사원 5명이 창업한 독일 기업이죠. ERP에서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손꼽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처리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ERP와 같이 기업이 사업을 운행하거나 고객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략 시스템 볼까요? 그 다음 전략 시스템은 스마트 제조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 공장 제조에 SNS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메타버스로도 진입을 하고 있어서 눈여겨볼 핵심 플레이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정 제어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전체에 걸친 고신뢰 제어 성능을 확보를 하고 제어 알고리즘, 지능형 HMI,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등을 융합한 제어 시스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 플레이어는 ABB를 볼 수 있습니다. ABB는 스웨덴과 스위스 기업이 합병된 회사인데요. 로봇과 에너지, 자동화 기술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스카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제조용 보안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설비 제어나 어플리케이션 위에 쉴드를 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안랩이 핵심 플레이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급형 보안 핵심 기술과 관리 체계 개발이 전략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급형 스마트팜 솔루션인데요.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후가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할 기업들이 이 스마트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인들도 스마트팜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KT가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도입을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전략 제품입니다. 스마트 축산 솔루션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런 전략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핵심 플레이어는 올플렉스라는 뉴질랜드 회사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이고요. 유저 가이드를 만드는 동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목을 끄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으로 농부, 기업, 국가에서 세계 수억 마리의 동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이고 그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5개의 전략 제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대학교 손병희였습니다.